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을 지켜오던 2차 전지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바이오주의 오름세는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제약바이오 업계 투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HLB는 급등 마감하며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넥슨게임즈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입니다. 넥슨게임즈의 게임인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즌 1 업데이트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재료 소멸이 겹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넥슨게임즈는 퍼스트 디센던트의 전날 시즌 1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삼양식품에 대해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8월 라면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중국과 미국, 유럽 수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6월 고점 이후 약 27%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내 반등에 성공하며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엔비디아 쇼크를 극복한 반도체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 등 해석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실망감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분위기라며 장중 6.4% 하락한 뒤 시간을 거래해서 0.7%대 반등하는 분위기로 실적 실망감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다시 돌아올지 추후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쇼크를 일부분 소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도체 두톱 상승 마감했고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2%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지수는 더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활약 정말 두드러지게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HLB는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모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당장 공략주로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주시면서 와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길게 봐야 된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당장 오늘 시세가 낮고 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심이 많이 쏠려서 전문가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보니까 8월에 벌써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9월 시장 예.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예. 자기소개랑 같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한 걸음만 앞서서 가면은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발 앞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런 시각을 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여러분들 이슈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대선 토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죠. 예, 3개월마다 돌아오는. 그리고 또 이제 에스모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 금리 인상, 요즘은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9월 전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격변의 9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2개에서 3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비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관심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뭐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가장 좀 이렇게 대형 증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아마 이제 저를 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객으로 또 저를 만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동료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안목을 갖고 있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 이유는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이제 돈을 그만큼 갖고 있는 그런 0.1%의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의 돈을 갖다가 굴려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99.9%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 원칙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 편에는 철저하게 그런 미래의 그런 군인의 그런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뭐 가젯도 AI 가젯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총도 그렇고 상당히 첨단 장비입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듯이 그 러시아의 이제 20세 미만의 그런 병사, 저는 할 수 있는 게 항복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둘이 전쟁터에서 맞붙는다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뭐 내가 대학 교수건 지식이 많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국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은 다 이렇게 좀 한 발 앞선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운 좋게도 그런 부분이 그래도 한 90% 정도는 좀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까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 투자 원칙을 갖게 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원칙 한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2가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초에 뭐 이거 말고도 뭐 사례가 물론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대형주로, 그러니까 막 소형주로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식들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대형주로 한 2배 넘는 그런 수익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께 그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비법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법들, 그중에서 하루에 다 하면 너무 기니까 2개 혹은 뭐 3개 그렇게 좀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증시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발 앞에서 시장을 내다보는 역할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가 많을수록 전문가님의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역시도 원칙 세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원칙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장중에 포착된 종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한 4종목 정도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말씀드린 종목 4개는 오늘 다 좋았더라고요. 뭐 일단 뭐 말씀드렸던 ABL도 그렇고 또 그리고 리가캠도 그렇고 또 보로노이도 제가 약간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오늘 또 시세가 또 괜찮게 났었고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사유를 갖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뭐 첫 번째로 일단 LG 이노텍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갖다가 저도 좀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 뭐 최근에 이 사람 계속 이제 뭐 좀 그래도 굵직굵직한 우량주만 얘기하는데 시젠 그러면 코로나 약간 테마주 아닌가? 근데 또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좀 최근에 35,000원 이상 갔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거의 한 3년 만에 시젠을 갖다가 지금 다시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ENS하고 또 이제 합병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지 그동안에 악재가 좀 해소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잘 봐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APR도 제가 이제 올 초 상장하고 한 2달 정도에서 또 그 뒤에 한 2달 동안에 한 50%, 60% 정도 수익을 냈던 그런 주식이에요. 근데 그 뒤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의 조정을 저는 약간 좀 기회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일단 영상 오늘 방송 후미에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내용도 비법과 다 이렇게 상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시젠, SK이노베이션, APR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할 종목이 꽁꽁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9월에 와 드디어 FOMC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더 좋은 추석도 그렇죠.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정이 진짜 가득하다 싶은데 증시가 또 요동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워낙에나 이번에 휴일이 기니까. 9월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보는구나. 약간 좀 이렇게 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엿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저하고 공감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추석 FOMC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격변의 9월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칼렌더를 한번 보시죠. 자, 당장 지금 이제 월요일이 미국 휴장이에요. 미국 휴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제의 그런 분위기가 하루 정도는 미국의 영향을 좀 덜 받고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월요일이 미국 휴장이라는 점 또 이제 밤에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지금 어떠치 그러고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연준 베이지부. 뭐 사실 요즘은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대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 출시가 있고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에스모가 좀 중요하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3대 아마케인데 사실 뭐 나머지 2개가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 아마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그런데
사실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HLB에는 약간 좀 우호적이에요. 과거에 봤을 때. 근데 이제 기타 다른 그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은 이 전주에서 약간 좀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스모가 나름대로 바이오 쪽에서는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에스모 전에 만약에 바이오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에스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동안에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에스모가 어쨌거나 차익 실현에 또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아마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약간 좀 물론 그 뒤에 조정은 되게 이쁜 조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일본 금리 인상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와 해리스 TV 토론, 뭐 보시다시피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주관사 방식 신경전 뭐 엄청나죠. 뭐 이제 트럼프가 안 할 거란 얘기도 있고, 뭐 이제 ABC가 뭐 약간 좀 편향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뭐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앉아서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와 비교되는 투샷이 부담돼서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뭐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해리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저는 이제 트럼프 바이든 때도 그렇고 업종별로는 좀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토론이 있고 나면은 지난번에 토론에서 트럼프가 아주 그냥 분위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도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TV 토론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뭐 태양광, 전력, 유틸리티 이런 쪽,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방산, 특히 방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10일에 이제 아이폰 16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BH도 그렇고 또 이제 이노텍도 그렇고. 잠시만요.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 한번 살펴봤더니 추석 있었고요, FOMC 있었고요, 미국 대선에 아이폰 출시에 유럽 종양학회, 뭐 에스모 등등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벤트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특강 계속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좀 약간 좀 목이 안 좋아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 그 아이폰 16는 사실 종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노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게 이제 FOMC 17일, 18일 이 부분이죠. 기준금리 인하. 이거 부분은 이제 그 보통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하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은 좋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했을 때 시장이 좋은 것보다는 시장이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할 때 이번에도 이제 뭐 50bp냐 25bp냐 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50bp를 갖다 인하하게 되면은 시장이 그걸 갖다가 약간 좀 다급한 침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깊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 1월 달이 그랬고 2007년 9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25bp 이렇게 이제 인하했을 때에는 시장이 짧은 조정으로 마감되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50bp냐 뭐 25bp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월은 50bp는 아닐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이 침체로 받아들일까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달력 부분을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지금 15, 16, 17, 18 이렇게 이제 16, 17, 18 이렇게가 이제 추석인데 하필이면 요 날짜 두 날짜가 FOMC랑 겹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9일 날 말 그대로 연휴도 끝나고 추석도 끝나고 FOMC 성적표를 딱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날이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아마 이제 연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FOMC를 갖다가 좀 보실 것 같아요. 신경 써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50bp를 하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뭐 그 신문에 나온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석 전후 5개일, 5거래일의 이제 코스피 상승률 이런 부분을 갖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추석 전 5거래일 그리고 이제 무슨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주황색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 색깔은 추석 후 5거래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그냥 보시기에도 빨간색은 주로 추석 전 그리고 이제 상승은 추석 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봤을 때 추석 전 5거래일의 코스피 상승률은 마이너스 0.3 그리고 추석 후 5거래일의 코스피 상승률은 0.9 그러니까 약간 1.2%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그 지수를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은 한 30포인트 정도는 더 높다. 추석 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저라면 그러겠어요. 한번 9월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미국 휴장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9월 첫 주가 약간 시세가 좀 수그러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에스모 전후 이제 이 부분에는 바이오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FOMC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 부분을 갖다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장은 정답이 없잖아요. 이번에 엔비디아를 보시다시피 그런데 일단 이제 FOMC에서 만약에 충격이 좀 급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시크릿컬 쪽으로 몰릴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식을 산다면은 가장 적기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살 가장 적기는 위기가 가장 커져 있을 때가 주식을 사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적기라고 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주식을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이때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주식을 사기에 적기는 아마 이제 한 13일 정도 추석 바로 전날 그러지 않을까. 아마 그러니까 요 이틀 정도 선물 옵션 만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은 지금 이제 8월 달은 물론 지수가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완전 시장이 망가지는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갖다가 쭉 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초반기에 좀 이제 이 부분 9월 처음에는 뭐 나쁘지 않다가 여기 지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추석 분위기를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는 방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산주를 그리고 이제 12, 13 이때는 좀 지수를 봐야겠죠. 지수를 뭐 예를 들어서 ETF도 괜찮고 레버리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뒤부터가 시장이 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9월 전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5냐 0.5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0.5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약간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일단 일단 채권이 뛰겠죠,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일단 성장주에 대해서는 또 충격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물론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0.25 같으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0.5 약간 좀 급하게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 그러면은 주도주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50bp 인하 시에는 시장이 깊은 하락을 보일 테고요. 25bp 인하를 하게 된다면 짧은 조정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침 또 FOMC가 추석과 딱 겹쳐져 있어서 이 연휴가 끝나는 19일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국장은 미장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일부 종목 보면 또 기업만 탄탄하면 꾸준하게 우상향은 그렇죠. 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HLB 시가총액 3위 자리 올라온 그렇죠. 거 보셨어요? 예, 그렇죠. 문제는 어떤 기업이 탄탄한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떤 기업인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갖다가 이제 잘 하고 못 하고 이제 그런 차이는 어떤 뭐 선천적인 재능이나 지식 뭐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을 갖다가 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좀 연구를 많이 했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생에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재채기도 그렇고 초기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어떤 그런 시선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가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이 10배거 흔히 말하는 이제 막 5배, 10배 막 그렇게 오를 때는 어느 한순간에 만약에 소형주라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세가 크게 올랐다가 빠지지만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되게 탄탄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업의 상승 초입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추려보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비법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HLB 오늘도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HLB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HLB에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가 막 시끄러워지고 있을 때가 보통 이제 9만 원, 10만 원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 이때는 뭐 조용하고, 예, 이때는 정말 말도 없으면 조용하죠. 자, 그런데 이게 텐베거 그런 비법에 나왔을 때 이 공식에 포착됐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께 HLB를 갖다가 처음 이제 얘기 드린 부분이 저도 이제 이때 이게 나와서 긴가민가 했어요. HLB가 왜 나왔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들어갔다가 이제 보면서 무언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HLB가 10배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그런 차트나 그런 데에서도 제가 포착을 한 시기가 이 시기인데 결국 이제 이런 시기, 이 시기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 차트의 상승의 대세 상승의 초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약간 특징이 있어요. 기관 수급도 확 쏠리고 여기가 기관 수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인 수급도 확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겼겠죠. 그렇죠? 이때 거래량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전날 거래량에 비해서 10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날에 만약에 100만 주였다 그러면은 이날 거래량이 1000만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물량이 넘어갔다는 거죠. 새로운 시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수페타시스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텐베거 이런 그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시기를 포착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시기를. 아까 HLB하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오를 만한 주식을 상승 초입에 그 알아내는 어떤 공식 같은 거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 공식을 안다면 사실 누구나 이 공식을 이용해서 텐베거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약간 좀 마치 그 야상곡을 작곡할 것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근데 아마 이 차트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륙 지점을 이분이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이륙 지점이 뭘까? 그리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확 바뀌고 그러면서 기업의 무언가가 변화가 생기는 그걸 이제 이륙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갖다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 시장에도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공통점이 한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일단 기관 투자의 급격한 유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급격한 실적 개선의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 자, 세 번째는 많은데 네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제 비법서에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텐베거 비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럼 여기서 보시는 차트에서 이렇게 그 노란 지점 이 부분을 갖다가 포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찾으시는데 뭐 2주 걸리고 3주 걸리고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 안에 시세가 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 꾸준히 시장에서 저하고 함께 관찰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도 끝이 나고 벌써 날씨가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락장도 분명 언젠간 끝이 납니다. 8월 증시 조금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9월 증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힘들 때가 딱 저점 매수 기회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년간의 노하우가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USB 기법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에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리포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조금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급락세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리포트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뭐 오늘 이 아침 이거 되게 좋아요라고 리포트를 선정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전문가님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기법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가 애널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가 과거에는 그냥 주로 이제 뭐 경제를 갖다가 공부한 사람들을 갖다가 애널리스트로 갖다 일단 그 착출을 했었는데 증권사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그 애널리스트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반드시 그 반도체 쪽에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쪽에서 경험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우선해서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를 모시는 그런 좀 분위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많죠. 리포트가 매일 한 수백 개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사실 뭐 어떤 리포트는 보면은 뭐 5페이지짜리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막 100페이지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장에 나오는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100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1년에 약 7만 개의 그런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러면은 어림잡아도 1인당 70개, 그렇죠? 그러면 월간 6개. 즉 월간 6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월간 6개 별거 안 되네 그러실지 몰라도 사실 한 2주에 한 3개죠. 그러면서 리포트를 갖다가 막 50페이지, 20페이지, 100페이지 그런 거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압박감이 보통이 아니겠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제 뭐 20년 정도 이제 업계에 있었지만 진짜 제 동기들 중에서 공부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 우리가 왜 잘 봐야 되느냐?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들의 연봉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의 첫 번째가 이 평가예요, 평가.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초과 수익입니다. 결국은 수익을 잘 내주는 어떤 애널리스트 만약에 리포트를 냈는데 그 주식이 그 뒤로 막 오히려 좋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막 빠졌다. 그러면은 많이 점수 깎이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 수익을 내고 얼마나 좋은 그런 종목을 갖다 캐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례에서도 보시면 지금 리포트가 되게 많아요. 막 10페이지를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이제 이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10분 만에 리포트를 갖다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보통 아침 한 8시 반 정도면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많은 리포트 중에서 요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가 동국제약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그날 당일에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날 쭉 솟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리고 지나 보면은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던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가스공사, 요 이제 가스공사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당일부터 해가지고 한 5일 동안 계속 올라서 10% 이상 이 무거운 주식에서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 리포트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의 리포트인데 약간 좀 사이즈가 작다. 시가총액이 약 한 8천억 정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장 초반에 한 마이너스 한 4% 빠졌다가 쭉 들어 올려가지고 플러스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좋은 베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중률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아실 텐데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비법이다. 그래서 보통 차트 많이 보죠. 그렇죠? 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차트가 이제 쭉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 이탈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텐베거 비법도 그렇고 이 베스트 리포트도 그렇고 수급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재무도 봐야 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한눈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 10분 만에 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비법 다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분명히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거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엑셀 시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하고 약간 점수를 매기듯이 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매일 아침에 시장을 움직일 리포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 예. 일단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날씨가 이제 약간 좀 싸늘해지고 이제 나들이 가시기 좋은데 잠깐 운전은 옆에 이제 사랑하는 분 그리고 이제 혹은 배우자분께 맡기시고 나는 그동안 좀 재테크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요 부분 있잖아요. 제 1강. 보통 이제 이런 뭐 자료다 그러면 사실 1강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유래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좀 내용이 저돌적이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간단해요. 한눈에 추세 파악하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당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하나예요.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주식을 얘기 들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나오면은 종목을 2개, 3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그 종목을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을 내가 과연 지금 들어갈 것이냐 혹은 좋은 흐름인데 더 살 것이냐 아니면 아유 이거는 끝물인 것 같다. 그 판단을 갖다가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거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큰 그림을 보셔야지 이게 지금 도망쳐 나올 때인지 지금 보시는 거는 카카오의 월간 차트예요. 여기서 보시면 카카오 월간 차트에서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주식을 더 사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은 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17만 원에서 10만 원 빠졌는데 여기서 사야 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갖다가 이 자료를 갖다 보셨다면 이거는 더 이상 보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제외시켜야 돼. 라고 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방법을 갖다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말하면은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갖다 딱 보시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일단 비법 자료 첫 번째 자료에서 말씀드리니까 나머지 자료도 중요하지만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의 연구가 기법 3개 자료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 또 담아놨는데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늘 굵직한 쭉 우상향할 종목을 공략주로 들고 와주시는데요. 일단 오늘의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믿고 즐기는 전 세계 K열풍 화장품과 진단키트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이 화장품은 오케이인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 일단 안목 믿어보기로 하고 그렇죠. 오늘의 관심 종목 뭘까요? 오늘 공략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APR이에요. 앵커님도 혹시 이 제품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사실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아주 난리가 아니라 그러던데 저희 집에도 막 이상한 게 있길래 보니까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 이익률이 뭐 2배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실적이 약간 좀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4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25만 원 지금 이제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또 이제 얼마 전에 뭐 자사주 매입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APR을 이제 지금 정도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고 그렇게 봐야 될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APR이란 기업은 크게 이제 매출이 이제 해외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부시게 이게 이제 사실 뭐 K자를 들고 나면 요즘 잘 되는데 지금 APR도 지금 이제 요렇게 특히 이제 미국 쪽의 매출이 엄청나요. 미국 쪽의 매출이.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가 슬슬 이제 돌아오면 또 이제 미국에 이제 또 이제 불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도 또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광군제도 있고 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화장품 쪽이 또 이제 뭐 이제 9월, 10월 그렇게 되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제가 한번 시세를 갖다가 한번 좀 크게 좀 경험을 했던 그런 주식이고 또 그리고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일단 한번 어차피 지금 주식이 빠져도 지금 공모가 부분을 이렇게 크게 이탈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젠인데 이제 아까 앵커님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동안 계속 좀 이렇게 실적 기반한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코로나 관련주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방송 초반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추석이잖아요, 추석. 그렇죠? 네, 추석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추석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일정을 앞두고. 뭐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에스모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을 때 일정을 앞두고
그 해당 주식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일정을 즈음해서는 한번 사볼 만합니다. 예,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일정을 앞두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요거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자,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렇죠? 주식이 불안한데 반대로 지금 진단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야, 코로나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추석을 앞두고는 코로나 관련주를 한 번쯤 볼만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런저런 주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제는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니까 또 그리고 실적도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뭐 진단 시약들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두실 만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많이 났다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35,000원에서 지금 이제 25,000원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25,000원 언더도 뭐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주식이란 게 뭐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사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추석까지 이제 한 2주 뭐 남았다 그러면은 다음 주 돼가지고 뭐 좀 사보고 좀 빠지면은 좀 더 사보고 뭐 그러면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추석 즈음에서 한번 좀 시세가 나오면은 한번 좀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두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험난한 주식시장 9월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헤어질 때를 갖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만날 땐 다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헤어질 때 과연 내 계좌에 어떤 주식이 있을 거냐 이렇게 우량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또 그런 쪽을 주로 다루는 그런 멘토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아마 헤어질 때에도 항상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비법, 그중에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APR, 시젠을 알려주셨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5만 7천 원 이하, 1차 목표가 26만 9천 원, 손절가 23만 1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는 일정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매수가 25,900원 이하, 1차 목표가 27,195원, 손절가는 23,31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또 타점을 다 잡아주긴 했지만 요즘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또 AS도 한다라는 거 아시죠? AS는 안 받으면 손해다라는 거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의 9월 주식시장 대응 전략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살펴주셨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첫 번째 종목은 K뷰티이고요. APR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진단시약 개발 시젠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이제 요즘 주가가 조금 눌려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10배거의 기적 이뤄낼 수 있을지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20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다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무료로 웹프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알뜰살뜰하게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